자, 퀵정렬. 여기 뭐 이 정렬 알고리즘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상당히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퀵정렬. 그런데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퀵정렬은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좋지 못한 그닥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퀵정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는 건 이제 평균의 경우죠. 평균의 경우는 B고 n log en의 어떤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정렬하는 알고리즘은 이거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빠른 알고리즘이죠. n log en.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B고 n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이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면서 왜 최악의 경우 n제곱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제귀를 배우면서 나오는 정렬 알고리즘이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제귀를 이용합니다. 제귀를. 기본 아이디어는 이래요. 나열된 수에서 적당한 값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러한 적당한 값을 우리는 피봇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봇 값 또는 축값이라고 합니다. 축이 되는 값이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많은 알고리즘 교재에서는 이 축값을 맨 왼쪽으로 잡아요. 맨 왼쪽 값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크거나 축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습니다. 여기서 발견됐어요. 여기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작거나 같은 값을 찾아요. 여기서 만약에 발견됐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맞교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가 서로 맞다거나 엇갈릴 때까지.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맞다거나 엇갈릴 때까지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고 맞다거나 엇갈렸을 때 최종적으로 축과 또 데이터를 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축보다 작거나 같은 값, 오른쪽에는 축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축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 수열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알고리즘을 그대로 똑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오른쪽 부분 수열에 대해서 그대로 똑같이 수행합니다. 이것이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럼 이것도 여기를 축으로 잡고 또 크거나 같은 값, 작거나 같은 값 찾아가면서 맞교환시키면 다시 또 이 축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다 이쪽에, 크거나 같은 값은 다 또 이쪽에 모이겠죠. 그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이것이 퀵정렬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마 잘 감이 안 잡힐 텐데요. 알고리즘을 잠깐 보면은 i는 수열의 왼쪽 끝 플러스 1이고 j는 수열의 오른쪽 끝입니다. 오른쪽으로 검사하면서 이쪽으로 쭉 i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검사하면서 축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있는 위치를 i가 가리키도록 해놓고 자 이렇게 왼쪽으로 검사하면서 축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j가 가리키게 해놓고 자 그거를 이제 맞교환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i는 이쪽으로 j는 이쪽으로 가다가 결국 이게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거나 엇갈리게 되면 이 루프를 빠져나오고 이때 왼쪽 끝 축 이것이 피봇 값이었죠. 피봇 값과 j양을 교환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피봇 값이 1로 오게 되고
피봇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크거나 같은 값은 다 오른쪽으로 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피봇 값을 축으로 왼쪽 부분 수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행하고 오른쪽 부분 수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행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실제 한번 예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축이에요, 지금. 이게 축입니다, 축. 축 피봇 값이죠. I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시작하고 J는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시작해요. 자,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습니다. 여기서 발견됐죠? 그렇지? 자, 4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찾아요. 41보다 작거나 같은 값 어디 있어요? 여기서 발견됐죠? 그죠? 이거와 이거를 맞교환합니다. 맞교환해. 그럼 얘가 일로 왔지? 아, 4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여기네요. 그럼 이거와 이거를 맞교환합니다. 그럼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죠? 그 다음에 계속 찾아요. 41보다 크거나 같은 값 여기서 찾고 41보다 작거나 같은 값 여기서 찾죠? 또 맞교환. 자, 41보다 크거나 같은 값, 41보다 작거나 같은 값, 맞교환. 자, 이렇게 맞교환된 상태에서 4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계속 찾다 보면 여기에 작거나 같은 값을 계속 찾다 보면 이쪽으로 옵니다. 엇갈렸죠? 엇갈리면 더 이상 I항과 J항을 맞교환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J항과 J항과 축을 맞교환해요. 이때 여기가 축이 되죠? 한번 결과 볼까요? 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크거나 같은 값, 작거나 같은 값은 다 이쪽으로 왔지. 그지? 크거나 같은 값 다 이쪽으로 왔죠. 자, 이러한 과정을 왼쪽 부분 수열에 대해서 다시 하고 오른쪽 부분 수열에 대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다는 얘기는 재교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재교출.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바로 퀵 함수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 최초로 이 퀵 함수로 호출할 때 A라고 하는 배열 이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첨자 left와 right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쪽에서 시작하도록 해주고 자, 축이 이제 J항과 맞교환이 돼서 축이 열로 왔을 때는 다시 요 왼쪽 부분 수열에 대해서 다시 또 재교출하는 거야. 이때 left는 그대로고 right면 변하죠. right. 이게 J항이었잖아? 그럼 J-1 그러니까 left부터 J-1까지에 대해서 다시 동일한 함수를 재교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left, right 위치가 left는 그대로고 right 위치가 J-1로 바뀌었죠? 다시 또 이쪽을 재교출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요거에 대해서는 right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J니까 이게 J 플러스 1이죠? left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left만 바뀌고 right는 그대로인 퀵 함수를 다시 또 재교출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요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에 대해서. 자, 왼쪽 부분 수열만 한번 볼게요. 왼쪽 부분 수열. 지금 현재 2, 21, 24, 36, 11, 19. 자, 이 부분 수열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동일한 과정을 또 반복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를 뭐로 잡아요? 축으로 잡습니다.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값 찾아보세요. 작거나 같은 값 찾아보세요. 여기서 찾았죠? 그럼 21, 19, 36, 11, 24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찾습니다. 크거나 같은 값 여기서 찾았네? 작거나 같은 값은 여기서 찾았죠? 그죠? 맞교환해요. 자, 21, 19, 11, 36, 24. 이 상태에서 계속 I를 가지고 크거나 같은 값을 찾으면 여기서 되지, 그지? 작거나 같은 값 여기서 됩니다. 자, IJ 엇갈렸죠? 그럼 더 이상 IJ항을 맞교환하지 않고 뭐와 맞교환한다? J항과 축을 맞교환해. 그러면 11, 19, 21, 36, 자, 24. 자, 이게 축입니다. 자, 이 축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어떻게 돼요? 왼쪽. 크거나 같은 값은? 왼쪽.
자, 그러면 축을 기준으로 다시 또 왼쪽 부분 수열, 오른쪽 부분 수열로 나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한 과정을 또 하는 거예요. 11, 19. 자, 이걸 축으로 잡습니다. 축으로 잡아요. 자,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값. 여기서 찾죠? 자,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값 찾아보세요. 작거나 같은 값. 여기서 찾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엇갈렸죠? 엇갈렸으면 I항과 J항을 맞교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엇갈리면 축과 J항을 맞교환하는데 자기 자신이니까 그대로겠지, 그지? 그대로야. 그러면 얘가 축이 되는 거예요. 11이 축이 되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없고요.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 수열은 없고 오른쪽 부분 수열만 남지. 자, 오른쪽 부분 수열의 데이터는 몇 개입니까, 지금? 하나죠. 데이터가 하나일 경우에는 정렬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정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20을 정렬해봐라. 이 정렬된 거죠, 그냥. 따라서 이까지 완료가 됐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완료됐죠? 자, 아직 부분 수열, 요거에 대해서 재교출하지 않았습니다. 재교출하는 거예요. 36, 24. 이게 축이죠? 작거나, 크거나 같은 값 찾아보세요. 여기서 만납니다. 그죠? 여기서 더 이상 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자, I를 가지고 작거나 같은 값 찾아보세요. I를 가지고. 여기서 만나지, 그지? 자, IJ 엇갈려, 미안. 이게 I고, 이게 J죠? IJ 엇갈렸죠? 그러면 더 이상 얘를 맞교환하진 않고 J항과 축값을 맞교환했어요. 자,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 수열은 존재하지 않고 왼쪽 부분 수열만 존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퀵소트를 호출해도 어떻게 된다? 얘는 이미 데이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이제 정렬이 된 거야. 그럼 몇 가지 정렬 완료됐네요? 자, 11, 19, 21, 24, 36.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처음 봤던 42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 수열은 다 됐죠? 오른쪽 부분 수열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색깔 달리해서 64, 69, 45, 76. 자, 요게 축입니다. 크거나 같은 값 찾아보세요. 작거나 같은 값? 여기서 만나네? 그렇죠? 자, 그럼 맞교환합니다. 그럼 64, 45, 69, 76.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찾아요. I를 가지고 크거나 같은 값, 작거나 같은 값. 엇갈렸죠? 엇갈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축과 J항을 교환합니다. 그러면 45, 64. 축이에요. 69, 자, 76. 자, 축을 기준으로 작거나 같은 값, 크거나 같은 값 다 있죠. 그죠? 자, 여기 왼쪽 부분수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자, 오른쪽 부분수열 요거 하나만 더 해주면 돼. 자, 그럼 69, 76. 축으로 잡고 크거나 같은 값. 작거나 같은 값은 여기서 찾네요. 엇갈렸죠? 자, 이때 축과 J항을 맞교환해봐야 자기 자신이니까 69를 축으로 기준으로 왼쪽 부분수열 존재하지 않고 오른쪽 부분수열 하나만 존재하니까 얘도 자, 여기서 바로 정렬 완료됐죠? 자, 이거 다 합치면 정렬 끝난 거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퀵 정렬입니다. 퀵 정렬이에요. 자, 이해되죠? 네. 자, 이때 요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잘 보세요. 우리가 I, J가 만나거나 엇갈렸을 때 더 이상 I항과 J항을 맞교환하는 과정을 멈춘다고 했는데 우리가 축과 동일한 값이 존재할 때 I와 J가 이렇게 만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I를 가지고 어떻게 찾습니까? 축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잖아요. 그리고 J항을 가지고 작거나 같은 값을 찾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만나게 됐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같은 값이 있다. 축과 같은 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맞교환하게 되면 축과 같은 값, 동일한 값을 맞교환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자, 만약에 엇갈렸다라는 얘기는
결국 축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여기에 존재해서 i가 2까지 간 거고 j는 작거나 같은 값을 쭉 쳤다가 엇갈렸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j양은 항상 뭐를 가리킨다? 축보다 작은 값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고 막교나게 되면 축보다 작은 값은 여기 들어가 있고 이게 축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축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다 왼쪽에 오게 되지. 그지? 축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다 오른쪽으로 오게 된다. 자, 여러분들 잘 보면 이게 쉘이랑 조금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쉘도 대략적으로 갭을 크게 해가지고 갭을 크게 해서 큰 놈은 다 뒤쪽으로 작은 것들은 다 왼쪽으로 미리미리 이동을 시켜놔서 이동 횟수를 줄이는 것이 이제 쉘 정렬의 어떤 기본 아이디어인데 이것도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일단 한 번만 하게 되면 축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다 이쪽으로 크거나 같은 값은 다 오른쪽으로 해처모여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분 수열에 대해서 다시 이러한 과정을 할 때 상당히 이동 횟수가 팍팍팍팍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쉘이랑 아주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좀 비슷하다라고 알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 잘 보면 알겠지만 일단 축을 기준으로 얘보다 작거나 같은 값 자, 축을 기준으로 얘보다 작거나 같은 값, 얘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다 해쳐모 일단 해놔야 그 다음에 이 왼쪽 부분 수열, 오른쪽 부분 수열에 대해서 다시 또 정렬을 하고자 할 때 상당히 이동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퀵 정렬은 최적의 성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축이 항상 정렬된 상태의 정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즉 이러한 퀵소트를 한번 쭉 호출했을 때 축과 최종적으로 j양을 맞교환하잖아요. 이때 그 축이 온 이 자리가 항상 전체 부분 수열의 중앙이어야 좋단 말이에요. 알겠어? 중앙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중앙이 온다는 얘기는 중앙으로 온다는 얘기는 최소한 저 중앙을 기점으로 쟤보다 작은 것은 다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보다 큰 것은 다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 한번 따져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을 하려고 하는데 4, 3, 2, 1 뭐 이런 게 들어왔어. 이런 게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퀵소트 한번 해볼까요? 일단 퀵소트 어떻게 해요? 요 피벗 값을 보통 왼쪽으로 잡는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값 찾아보세요. 못 찾습니다. 작거나 같은 값은 여기서 바로 찾죠. 그죠? 자, 찾자마자 엇갈려요. 자, 이때 이 i 값이 몇 번을 비교합니까? n-1번. 그쵸? n-1번 비교해요. i 값이. 그 다음에 이거 맞교환해요. 그러면 1, 4, 3, 2, 5 돼서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 수열은 하나도 없고 왼쪽 부분 수열만 존재해. 그러면 왼쪽 부분 수열에 대해서 다시 또 어떻게 할까요? 이걸 축으로 잡고 크거나 같은 값 찾아보세요. 작거나 같은 값 여기서 찾습니다. 몇 번? i는 바로 한 번만에 비교되지만 j는 어떻게 될까요? n-2번 비교되죠?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은? b고 n제곱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즉 축이 항상 현재 수열의 왼쪽 끝에 또는 오른쪽 끝에서 막교환이 일어나면은 왼쪽 부분 수열 또는 오른쪽 부분 수열 중에 어느 하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계속 이만큼씩을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b고 n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b고 n제곱이야. 알겠죠? 이해돼요?
자, 그 어떤 그 퀵 정렬의 성능과 관련해서는 또 뒤쪽에 나오니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예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배열입니다. 배열. 자, 배열이 이렇게 있고, n은 데이터의 개수예요. n은 데이터 개수고, 자, 이게 0첨자부터 n-1첨자까지 있으니까 그 위치, 그러니까 이게 left가 되는 거죠. 이게 right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에서 이렇게 최초로 넘겨주면 재교출되는데 언젠가는 리턴돼서 돌아오겠지, 그지? 그러면 정렬이 다 된 거야. 그럼 정렬 완료된 걸 그냥 출력시켜 주는 거고요. 그 과정이 바로 이렇게 돼 있고, 요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각각 축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 수열에 대해서, 또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 수열에 대해서 다시 또 재교출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배수 선언해 주고, left와 right예요. left와 right는 현재 부분 수열의 처음과 끝을 말합니다. 그런데 left와 right가 저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이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최소 부분 수열의 원소가 몇 개란 얘기예요? 2개 이상이란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2개 이상이란 얘기지, 그지? 2개 이상이라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돼. 그러나 원소가 하나만 존재해, 부분 수열에. 그러면 그거는 정렬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게 가장 트리비얼 프로블럼이잖아요. 원소가 하나만 존재하는 부분 수열. 그거를 정렬하라. 그 자체가 정렬된 거잖아. 그렇죠? 자, 맨 왼쪽 값을 축값을, 이게 축입니다. S. 자, 이때 i를 가지고 크거나 같은 값, j를 가지고 작거나 같은 값을 찾게 되는데 초기화할 때 주의하세요. 지금 left로 초기화하고 right 플러스 2로 초기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걸 s로 잡고 얘가 초기화가 i가 되고 j는 여기가 초기화가 여기가 초기화가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여기서부터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얘는 여기서부터 작거나 같은 값을 찾아야 되는데 초기화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얘를 전치현산합니다.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전치현산. 이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치현산이에요. 그래서 일단 증가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얘는 일단 감소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초기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 주의해 줘야 돼요.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초기화 시켰고 무한 루프 도는데, 자, 이 부분 보세요. while이 여기서 그냥 세미콜론으로 끝나버리죠. 그죠? 이게 i 값을 가지고 축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는 과정이에요. 자, 이거 조건 잘 봐. 최소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계속 진행합니다. i가. 이 while loop가 딱 종료할 때는 언제예요? 크거나 같은 값을 만날 때 종료하죠. 이 부등호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거겠죠. 그죠? 크거나 같은 값을 만날 때 딱 멈춥니다. 루프를 빠져나와요. 이것도 작거나 같은 값을 딱 만날 때 루프를 빠져나옵니다. j가. 즉, 이 두 루프를 딱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i는 s보다 크거나 같은 값, j는 s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리키고 있겠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막교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언제까지? i와 j가 만나거나 엇갈렸을 때까지. 자, 만나거나 엇갈리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축값과 i 값을 맞교환해, j 값을 맞교환해 줘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현재 요 s에는 left 값, 축값이 있고, 그 left에다가 j 값을 넣고 j 위치에다가 s 값을 넣게 되면 요 같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요거와 요 코드 하나와 요 두 개의 코드에 의해서 맞교환이 되죠. 축값과 j 값이. 그 다음에 그 축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 수열에 대해서 동일하게 재교출. 오른쪽 부분 수열에 대해서 동일하게 재교출. 알겠죠? 이제. 근데 이 코드 좀 잘못됐습니다. 혹시 잘못된 거 찾을 수 있나요? 코드가
코드가 조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코드가 좀 잘못됐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뭘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i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j가 이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잘못하다가는 계속 비교하다가 이 끝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j도 계속 비교하다가 근데 j는 큰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축과 만나기 때문에. 근데 i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endiann산 해주고 전체 데이터의 개수 n보다 작도록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우리가 부분 수열로 나눠질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또 하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현재의 right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j는 left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하면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큰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걸 추록이 있을 때 왼쪽 부분 수열에 대해서 i를 가지고 찾아나갈 때 이거 이렇게 벗어나지 않나요? 어? 그치? j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찾아나갈 때 j는 뭐 어차피 상관없지만 i가 이렇게 벗어나지 않나요? 이렇게 벗어나면 이미 부분 수열을 벗어나는 건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어차피 축과 맞교환된 상태에서는 이 축을 기준으로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반드시 이 축에 걸리거든요. 당연히. 크거나 같은 값을 쭉 찾다 보면 이 축에 걸리게 되고 j는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엇갈려서 맞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하여튼 뭐 두 가지 방식으로 해줘도 상관없겠어요. 요거 두 가지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겠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축을 항상 이렇게 맨 왼쪽 값으로 잡는 이상 내가 오름차순 정렬을 하거나 오름차순 정렬을 하려고 해요. 근데 초기 수열이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거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면 항상 축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왼쪽 또는 오른쪽 부분 수열 하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b고 n제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방법들이 지금 막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그 뒤에 잠깐 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요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걸 그냥 코딩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보다도 00B11 정렬하기 문제를 한번 이거 가지고 채점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했던 결과를 한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00B 11-2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채점한 결과를 한번 보면은 정렬하기 문제였었는데 우리가 법을 정렬했을 때 일부분이 이렇게 틀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였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버블이나 삽입 정렬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아, 이렇게 나오나 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타임 리밋이 걸려요. 이렇게. 이 타임 리밋 걸리는 이유가 완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름차순 정렬하려고 하는데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을 때였고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나 또는 최악의 경우 오름차순 정렬하려고 하는데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에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퀵 정렬하게 되면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이미 정렬이 되어 있거나 또는 뭐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는 비고 n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타임 리밋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 한번 빠르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세요. 자꾸 틀리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 코드 에러 잡느라고 그냥 시간이 엄청 걸려요. 문제가 어땠습니까? 문제가. 데이터 n개가 들어오고 n개의 수열이 들어왔었나요? 그러면 일단 int n이 필요하고요. int a 최대 10만 개가 들어올 수 있었나? 10, 100, 1000만, 10만. scanf %d %n i가 필요하겠네요. 첨자 i for i는 0부터 i가 n보다 작은 동안 i++ scanf로 받습니다. %d %a의 i로 받아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했던 대로 퀵소트 함수 호출해주면 되겠죠? 0 n-1로 호출해줘요. 그 다음에 이게 최종적으로 리턴 된 다음에는 그냥 바로 출력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정렬된 것이 출력되겠죠? 그죠? printf로 출력하면 되겠네요. printf로 출력하면 되고 ai를 출력시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quicksort 함수 정의해 줘야 되겠죠? void quick int a int left int right 자, 필요한 변수 선언해주고 s, t, i, j if left, right 자, s는 a, left i는 left 자, 초기화 시켰죠? j 아까 있으면 얘기해줬던 거 right 플러스 1 자, 초기화 시켜놓고 무한 반복 다시 돌립니다. 자, i를 가지고 크거나 같은 값, j를 가지고 작거나 같은 값 찾아야 되니까 while a, i, s 여기서 세미클론 끝내주죠. while a, j, s
F I가 J면 break. T는 A 막교환. 다음 A I는 A J. 다음에 A J는 T 막교환시키고. while 루프를 빠져나왔을 때 축과 다시 맞교환해야 되겠죠? AJ AJ는 S. 자, 맞교환이 축과 맞교환이 끝났으면 재교출 A left J-1 Q A right J 플러스 1에 right. 컴파일 채점해 볼까요? 00B 11이었나? 11. 두 개가 뜨네요. 그죠? 두 개가 뜨네. 이 두 개가 뜨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아마 최악의 경우일 겁니다. 한번 볼게요. 보면 1학년 2반 00B 지금 18번째, 19번째 데이터인데요.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최악의 경우죠.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n제곱이 나온다고 그랬지, 그지? 그렇죠? 19번도 역시 역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순으로 정렬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퀵 정렬을 피봇 값을 맨 왼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n로그 2n 아주 좋은 알고리즘이 나타나긴 하지만 저렇게 최악의 경우는 b고 n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타임 리밋이 걸립니다. 자, 한번 다시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축을 왼쪽 끝에 두고서 교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J양과 축을 맞교환 딱 한 번만 맞교환했고 계속 맞교환하는 것은 I양과 J양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퀵정렬 알고리즘은 중앙값을 축으로 잡아요. 중앙에 있는 값을 축으로 잡고 이 축도 포함해서 맞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축을 어떻게 잡냐면 축을 여기는 left, right고요. I의 시작이 여기예요. 아까는 I의 시작이 여기 있지, 그지? I의 시작이 여기고 이게 J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첨자로 따지면 0, 1, 2, 3, 4, 5, 6, 7, 8, 9잖아요. 그러면 0 플러스 9 정수 나눗셈 2한 그 위치값 4입니다. 4, 0, 1, 2, 3, 4 얘를 축으로 잡고요. 이 축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여기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똑같이. 자, 여기서 찾죠? 여기서 찾습니다. 맞교환. 다시 I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크거나 같은 값 찾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발견돼. 작거나 같은 거 여기서 찾았어요. 축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맞교환이야. 축까지 포함해서. 자, 크거나 같은 값, 작거나 같은 값 찾게 되면 자, 여기서 크거나 같은 값 45보다 크거나 같은 값 여기서 찾죠? 작거나 같은 값 여기서 찾아요. 맞교환합니다. 이렇게 맞교환한 상태에서 크거나 같은 값 찾게 되면 여기, 작거나 같은 값 찾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돼서 I와 J가 이렇게 엇갈려요. 알겠죠? 이 엇갈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엇갈렸을 때
지난번에는 축을 기준으로 축의 왼쪽 부분 수열, 오른쪽 부분 수열 나눴다면 이번에는 축도 포함해서 맞교환시켰기 때문에 축을 기준으로 나누면 안 되고 엇갈렸을 때 그 상태로 나눠야 됩니다. 엇갈렸을 때 그 상태로 딱 엇갈렸을 때 엇갈린 그 상태에서의 이쪽을 왼쪽 부분 수열, 이쪽을 오른쪽 부분 수열로 하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가 left이기 때문에 left J까지 여기는 I부터 right까지 하면 되면 되기는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J나 I로 하지 않고 I-1, J 플러스 1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요. 결과는 즉 이쪽의 왼쪽은 여기서부터고 오른쪽의 끝은 I-1이니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오른쪽의 끝은 이거고요. 이거의 시작은 J 플러스 1 했으니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left하고 이걸 J, right하고 이걸 I로 해도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경우 때문에 만약에 축과 같은 값이 존재할 경우에는 I와 J가 그 같은 값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근데 아까처럼 왼쪽 부분 수열을 left에서 J, right에서 아니다. I에서 right로 하게 되면 이거 무슨 문제 생길까요? 요 경우. 사실 축과 같은 값은 얘는 이미 여기가 이 자리가 확정된 거거든요.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왼쪽 또는 오른쪽 부분 수열을 다시 또 퀵 정렬할 때 얘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얘를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도 포함되고 이쪽도 포함되죠. 그쵸?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얘를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얘는 left부터 J로 하는 것이 아니고 left부터 I-1로 요거는 J 플러스 1로 하게 되면 left부터 I-1이니까 요까지 이건 J 플러스 1부터 right니까 요까지 알겠죠? 알겠어요? 요거는 이쪽 부분수열이나 이쪽 부분수열도 포함되지 않죠. 이거 포함시켜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굳이 이 축값, 그러니까 축과 같은 값을 왼쪽 또는 오른쪽 부분수열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범위를 잡은 것이다 이거예요. 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주의하세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만 보면 이걸 J로 놓고 이걸 I 놓기가 쉽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항상 중앙값을 축으로 잡기 때문에 아까 같이 오름차순 정렬하려고 하는데 초기 수열이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거나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 그래서 아까 그 코드와 다른 것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그 코드와 다른 거. 일단 S 축으로 잡는 이 값. 축으로 잡는 이 값. 이거를 우리가 정순환 한다라고 하는 거. 레프트와 라이트의 중앙값을 축으로 잡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코드가 두 개가 있었어요. 아까 무슨 코드가 있었죠? J항과 축과 교환하는 코드가 있었지? 축과 J항 막교환 코드가 여기 있었거든요. 이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축도 포함해서 요 while 루프에 의해서 축도 포함해서 막교환시키기 때문에 별도로 축과 J항을 또 막교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건 뭐예요? 왼쪽 부분 수열과 오른쪽 부분 수열의 끝과 시작을 주의해 줘야 되겠다. 자,
자, 그래서 그것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거 요것만 바꿔볼게요. 이렇게만. 자, 아까 그 코드에서 뭐만 바꾸면 돼요? 자, 주석 처리하는 걸로 합시다. 요거 주석 처리해주고 S는 A에 left 플러스 right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나머지 다 똑같고 뭐가 필요 없어진 거야? 요게 필요 없죠? 요게 필요 없어진 거죠? 두 가지. 됐어요? 그럼 끝난 거네. 컴파일. 채점해 보면 아마 다 9이 나올 겁니다. 뭐야? 뭐가 잘못됐습니까? 에? 아, 미안. 여기죠? 이렇게 해야 되죠? 왜냐면 요 i의 초기값, 그렇죠? 우리가 이 코드에서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축으로 잡았지, 그지? i 시작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축을 중앙가로 잡기 때문에 i 시작을 여기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어? 어디? 아, 그리고 이것도 고쳐야 되겠죠. 요것도 고쳐야 되겠네. 아, 요것도 i-1, j 플러스 1로 고쳐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나요? 컴파일.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고친 부분은 요 부분,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주석 처리한 거, 이 부분,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퀵 정렬의 성능은 피봇 값에 의해서 좌우합니다. 피봇 값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바로 퀵 정렬의 성능을 좌우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것만 정리하고 좀 쉽시다. 이 축값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결정돼. 성능이 결정돼서 축은 정렬된 상태의 중앙값이 항상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요. 정렬된 상태의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J항과 축을 맞교환했을 때 왼쪽 부분 수열, 오른쪽 부분 수열이 나눠지고 이쪽에 축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축을 기준으로 정중앙에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반씩 딱딱 나눠줘야 성능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맨 왼쪽 값을 축으로 잡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 나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현재 수열의 중앙값을 축으로 잡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수열 내에서 몇 개의 값, 3개 정도를 무작위로 샘플링 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알겠죠? 무작위로 랜덤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3개의 값 중에 중앙값. 알겠어요? 그 3개의 값의 중앙값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도 성능이 그냥 괜찮게 나옵니다. 아까처럼 매번 중앙값, 축값을 왼쪽 끝값으로 잡게 되면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 되어 있는 경우 B고 N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수열의 중앙값을 잡거나 아니면 수열 내에서 3개의 값을 랜덤 샘플링해서
그 값을 중앙값으로 잡거나. 그 다음에 퀵 정렬을 적당히 하다가 부분 수열의 길이가 특정 길이보다 짧아지면 바로 그냥 삽입법, 즉 삽입 정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 수열에 대해서는. 다시 또 퀵 정렬로 다 재교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삽입 정렬로 해결하게 되면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렇게 더 빠르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재교출을 하게 되면 스택이라고 하는 공간을 사용하게 되고 그 스택이라고 하는 공간에 재교출하면 현재의 지역 변수, 반환 주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고 다시 또 리턴하게 됐을 때 또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 반복보다는 재교출이 조금 느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부분 수열의 길이가 특정 길이보다 짧아지면 재교출을 계속해가지고 부담을 줄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 반복을 이용한 삽입 정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통계를 내봤더니 그 특정 길이가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하더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개나 1000개로 되어 있는 원소로 되어 있는 거를 퀵 정렬로 다 쫙 소트를 하다가 부분 수열이 한 10개 정도 남았다. 그러면 그 10개에 대해서 다시 또 재교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그냥 삽입 정렬을 해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요렇게 코드를 해보겠다. 우리가 랜덤 샘플링에서 그 중앙값을 축으로 잡겠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난수 생성시켜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만 이거 지금 코드로 구현하진 않을 텐데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결국 left와 right 사이에 난수를 3개를 발생시켜서, 알겠죠? left와 right 사이의 난수, 현재 left와 right 사이의 난수를 3개를 발생시켜서 그 3개의 발생된 난수 중에 3개를 다 비교해서 중앙값이 나타나겠지. 3개니까. 그쵸? 중앙값을 축으로 잡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뭐 그거 한다 그러면 코드 한 2-3줄? 3-4줄 정도만 더 들어가지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거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막 하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정렬을 해야 될 일이 생겼어. 사실 이 퀵 정렬 알고리즘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 외우고 있다면 바로 그냥 저거를 직접 다 코딩해가지고 정렬하면 되겠지만, 또는 뭐 옆에 책이 있다면 책을 딱 펼쳐놓고 코딩하면 되겠지만, 실제 소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 코드를 다 일일이 치기에는 번거롭다. 그래서 C++에서는, C++에서는 이런 정렬 알고리즘을 이미 다 구현해 놨어요. 이미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sort라고 하는 함수만 사용하면 돼요. 그럼 이런 거 다 구현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한번 해볼 텐데, 아주 코딩이 간단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거 복사하세요. 요거 일단 다 복사하세요. 싹 다 복사하시고요.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듭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고, 이때 주의할 점은 지금부터 사용할 것들은 다 C++에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C로 선택하면 안 돼요. 알겠죠? C++로 선택해서 00B11-3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했던 걸 붙여넣기 하는데 이제는 퀵소트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지우세요. 자, 이거 지우고 자, 이거 지우고요.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using namespace std 여기 있어야 되고,
IO 스트림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주의할 점은 여기서 .h 붙이면 안 됩니다. C++에서는 헤더 파일이 아니에요. 이게 헤더 파일이 아니고 쓰는 방식이 저렇게 써야 돼요. .h를 써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써야 될 것이 include algorithm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그래서 algorithm 이것도 일종의 헤더 파일입니다. 이 헤더 파일 안에 정의되어 있는 이때 .h 쓰면 안 돼. 정의되어 있는 sort라고 하는 함수를 그냥 이용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필요 없어지죠? 이것도 quick sort 이거 호출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필요 없어지고 소팅 하려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A sort. 자, 이때 배열의 시작 주소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C++에서 제공해주는 문법과 같은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를 넘겨줘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A 배열이잖아요. 만약에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차여 있는 상황이에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A라고 하는 건 요 시작 주소를 말하죠. 그 다음에 요 주소를 넘겨줘야 돼. 요 끝 주소. 요 주소가 아니야. 알겠어요? 요 끝 주소를 넘겨주도록 되어 있는데 요 끝 주소는 어디? A 플러스 5죠? 응.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n 값이 데이터의 개수니까 여기에서 a는 넘겨줬고 a 플러스 n을 넘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sort 끝나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자, 컴파일하면 컴파일 되죠, 그죠? 채점 한번 해볼까요? (00B11)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소팅 알고리즘의 원리를 모르면요 또 안 됩니다. 배우는 입장에서는. 일단 소팅 알고리즘의 원리를 알고 C++에서 제공해주는 이러한 기능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STL이라고 그래요. STL. Standard Template Library라는 뜻인데요. 이렇게만 써주면 그냥 소팅이 됩니다. 알겠죠? 간단하죠, 그죠?